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1시에 만납시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충무공께서 탄생하신 지 4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웅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맞이해서 김재근 박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재근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조선공학의 선구자이시고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 평생을 교육계에 몸을 담아 오시면서 특히 이 충무공의 업적 중에 하나인 거북선을 연구하시는데 대단한 공헌을 하신 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소개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김재근 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정년 퇴직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된다고. 예, 작년 2월 달에 정년 퇴직했으니까 그렇습니다. 1년 좀 남았습니다. 네. 요 근래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에 이틀 나가서 네. 역시 강의를 조금 하고 있고 네. 또 코리아 타코마 조선 주식회사라는데 네. 조그만 조선소입니다만 네. 거기 상임 고문으로 나가서 네. 좀 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그 후진 양성에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군요. 아주 건강하게 저희들이 느껴집니다요. 그것도 대단한 복이시죠. 바깥으로 보기는 좀 건강하다고 다 그러는데 네. 이 속은 다 비었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예. 네, 이렇게 이 어떤 일에 쭉 그 평생을 바쳐 오시다가 그 일을 그만두시고 너무 갑자기 쉬시는 것도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예, 그렇죠. 네, 예. 일하고 그러시는 것이 예.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이 거북선의 흥미를 가지고 물론 조선 공학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거북선 한 번쯤은 연구를 해보셨겠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언제부터십니까? 1954년이니까 네. 32년 됐죠. 네. 그때 내가 그 조선공학을 하러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네. 유학을 가면서 그 유학간 학교 MIT입니다만 네. 그게 선사를 뭘 해야 되겠는데 뭘 선사를 할까 생각 끝에 그 우리나라 고선에 대한 책이 하나 있어요. 선지 조선이라고 배의 조선이라는 그 책. 그 일본 사람이 지은 거예요. 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학교에 그 기증을 하려고 보니까 그 거북선에 대해서 이건 뭐 그다지 잘 써 있질 않아요. 네. 뭐 형설수설하기나 했고. 네. 그래서 이거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걸 좀 영어로라도 좀 내가 좀 완역해서 좀 줘야 되겠다 하고 조금 노력해봤습니다. 네. 근데 영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거기 있는 사학 공부하러 온 이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 보고 거북선도 물어봤습니다만 전혀 좀 알질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거북선 연구를 좀 해야 될 내 책임이 있구나 거기서 느껴서 그 돌아와서부터 문헌을 조금 뒤적뒤적 하다가 1973, 4년 경서부터 조금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오늘이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거북선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 연구하는 도중에도 굉장히 그 자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예. 근데 주로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거북선을 연구하셨어요? 예. 우리나라의 거북선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 하는 그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렇지만 이 거북선에 대한 자료는 옛날 배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 셈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령 여기에 있는 이 충무공 전서입니다. 이것은 충무공이 돌아가신 지 200년 후에 종조대에 이거 우리 임금님이 명해서 이 충무공 전서를 편찬해라 해서 당대 학자가 다 모이고 당대 그 거북선이나 이런 거 다 조사해서 만들어낸 책인데 이
이 충무공 선서 이거 권수 네. 이 책의 머리입니다. 네. 머리에 이런 거북선 그림이 네. 이것은 통제형 구선 그림이다. 이 말로는 전문용어 통제형 구선 그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넘기면 요 한문자로 약 700자 됩니다. 네. 700자 되는 거북선의 설명이 있고요.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라 좌수영 비선이라는 또 그림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이 두 종류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통제형 구선과 좀 다른 점, 네.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또 한 100 여자로 이렇게 적혀 있어서 네. 이것이 아주 훌륭한 거북선에 대한 이 자료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우리 조선왕조실록 네. 임금님 돌아가실 때마다 그 임금님 막 일대기로서 조선 초기부터 만들어난 조선왕조실록에도 선조 이후에 고종에 이르기까지 이 거북선에 대한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문자가 되고 네. 또 이 기록이 좀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불완전한 것 같이 돼서 네. 이게 해득하기는 힘듭니다만 네. 이렇게 자료는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좀 했죠. 그 외국의 오래된 선박을 예를 들어서 복원하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거 뭐 500년이다 뭐, 네, 네. 뭐 이렇게 된 배들을 다시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무슨 사진도 없었을 테고 어떤 걸 토대로 그걸 어두운 합니까? 것은 실물이 나오는 것도 실물이 있어요. 그냥 가령 이렇게 바이킹선 같은 건 네. 실물이 건져서. 건져 올립니다. 네. 그리고 딴 배들은 그런 건 예외고 네. 일반 보통 배는 사실 우리가 거북선 아는 많지도 잘 모르고 복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렇다 이런 예, 얘기군요. 가령 네. 산타마리아호 같은 건 15세기 네. 배죠. 저 콜럼부스가 간. 네. 그 배의 복원이 오늘날 우리 거북선 복원된 것 같이 그 완전히 못 돼 있어요. 네. 또 메이프라화호는 이것은 또 17세기죠. 네. 예,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간 그것도 지금 프리무스라는 데 복원이 돼 있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는 네. 잘 못 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자료가 없어요. 네. 이게 대체로 당대에 있던 거죠. 네. 배에는 그림도 있고 그죠. 산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하죠. 네. 예. 그러면은 그 이 충무공 전서에 나오는 그 자료만 가지고 이 거북선을 복원을 하는데 네. 이 참고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니면 그것 가지고는 애로가 많아요. 네. 그 기술 방법, 배를 그리는 방법이 네. 그 시대 그 시점에 사람이 이해하기 좋도록 돼 있지. 네. 오늘 시점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잘 안 돼서요. 네. 그림도 그렇고 네. 글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내 연구한 내가 그 시점 사람이 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글을 읽어봐야 조금은 해득이 돼요. 네. 예, 그런 이제 애로점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단지 한문만 한다고 해서 이걸 봐도 모릅니다. 네. 예, 예. 그렇겠죠. 예, 예. 이 조선공학을 전공하신 분으로도 안 이걸 되고. 보고 예. 또 그 당시를 이렇게 그 상상을 해 가면서 그렇죠.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그것이 이제 복원이 될 수 예. 있다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배를 또 알아야 네. 거북선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수군이 사용한 배는 어떤 배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우리 해군입니다. 네. 판옥선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뭐 판옥선 일반 배를 좀 다 알아야 네. 이 그림이 완전히 이해가 지금 돼요. 화면에 나오는 건 조운선이라고 그래 돼 있는데요. 저기에 나오는 거이 국가 재정을 지탱하기 위해서 네. 세금으로서 쌀을 받았죠. 네. 쌀을 받아가지고 전라도 충청도에서 마포로 날라왔어요. 그 날라오던 그 조운선, 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배입니다. 전형적인 해운선이죠. 네. 근데 저 그림처럼 저렇게 이렇게 배가 이렇게 짧았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거의 우리나라 배 그리는 네. 요거의 방법이에요. 네. 긴지 않고 짧게들 그래요. 네. 당시의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네. 요건 조금 더 뭐 그 뭐냐 사회학자한테 물어보면 또 이유도 있어요. 네. 짧게들 그런 이유도 있는데 네.
다 짧게 해서 아까 거북선 그림도 짧고 저것도 짧죠. 근데 이 저는- 글을 이렇게 옛부터 이렇게 한문자를 세로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대충 다 이 세로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세로로 돼 있는데 가로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저렇게 짧아진 막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거 닭견입니다. 아주 닭견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부 예, 그렇게 예. 돼 있거든요. 예. 오늘 저 자료를 가져오신 아니 걸 우리 보니까요. 배 딴 그림도 다 그래요. 네. 딴 그림 다 그래. 네. 다 그렇군요. 짧게 그죠? 네. 그러면 있습니다. 조은선과 어떤 배를 또 그 조은선이 그저 우리나라의 네. 대표적인 해운선이고 네. 그걸 기초로 해서 명정대에 네. 명정이라면 이충우공 탄신한 지 10년 후에 이 판옥선이라는 것이 개발돼서요. 네. 판옥선이라는 아주 저게 그림에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나오는 것이 판옥선입니다. 아주 이것이 훌륭한 네.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전선입니다. 네. 판옥선. 저건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쓴 겁니까? 한 거죠. 네. 하니까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두 훌로 나눠질 수 있어요. 네. 노가 달린 밑에 부분, 네. 노가 달린 위에 부분, 네. 노가 달린 밑에 부분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배입니다. 네. 노가 달린 위에 부분 저걸 판옥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거 판옥 선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네. 이것은 그 노가 달린 그 안에 네. 말하자면 저거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아래층에서는 이 노 젓는 사람들이 노를 젓고 네. 저 위에 가판, 네. 상가판죠. 거기엔 대포를 걸어놓고서 이제 대포를 쏘고 활을 쏘면서 전쟁에 임하는 이 말하자면 전선입니다. 네. 전선. 저거 이제 훌륭한 배가 돼서 네. 저런 조은선, 판옥선이 과연 어땠느냐. 이거 자료 찾아보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판옥선은 이렇구나, 조은선은 이렇구나. 그러니 거북선도 이렇지 않냐. 아하. 등등 그 서로 연관시켜가면서 이 또 글도 읽어야 되고 네. 모양도 추측해야 되고 네. 조은선도 짧게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네. 이 중봉전서에 그 짧게 배 그려져 있는 걸 보고서 다 실망을 합니다. 네. 왜 거북선이 저렇게 짧게 해서 동글동글하니 공같이 생겼느냐. 이게 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것 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렀느냐. 네. 다 이게 다 이제 의문이 처음부터가요. 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당대의 배 그리는 수법이 전부 짧게 그려서요. 네. 이제 김동원 씨가 말한 것 같이 네. 이거 아마 아닙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아마 이렇게 됐는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이제 훌륭한 이렇게 저 예. 책을 가지고 나오신 걸 보니까요. 예, 옆으로 그렸으면 혹시 이게 예. 그러지 않을까 아주, 싶어서요. 예. 네, 전 뭐 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 거북선이 그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겁니다요. 예. 그러니까 그 거북선의 크기라든가 네.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요. 네네. 또 그 특히 뛰어난 점은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지요. 그것이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었습니까? 거의 판옥선하고 같습니다. 크기가요. 예, 네. 판옥선하고 그저 크기가 꼭 같은데 이 정조 때에 네. 이자 중공전서에 나온 것은 30m가 돼요. 110자, 네. 110자, 길이가 30m. 30m 되죠. 폭이 아마 한 10m, 그저 또는 10m 좀 못 될 겁니다. 네. 30자, 30자 이렇게 좀 8, 9m 예, 정도. 네. 높이가 아마 NR에서 여기까지 한 20자 네. 이렇게 되는 데인데 네. 그 임진왜란 때 조금 작았어요. 그거보다는 네. 이 후세에 오면서 조금씩 커졌죠. 그건 왜 커졌을까요? 거의 역시 그 말로 뭡니까? 전래 내려오는 동안에 그 결국 길이가 그 커졌을까요? 군사력은 자꾸 발달되는 거니까 네. 조금이라도 크게 만들고 싶었죠. 네. 당대 내 심리가 아, 그러니까 거북선 처음 만든 거는 작았는데 조금 작았어요. 그 너무 많이. 후에 건조된 거북선은 조금씩 커졌다 이런 조금씩 커졌어요. 아, 네, 네, 뭐 커졌어. 뭐 10자 그저 그렇게 커진 거이고 많이 네. 커진 거예요. 그러면 최후로 네. 역사상 제일 나중에 만드는 거북선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고종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 한 그 고종연대에 네. 거북선을 보았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까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잘 그렇죠. 간수해 놓지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다 없어지고 말았을까요? 예. 네. 그게 하나 실물이 있었으면 지금 얼마나 보물이겠습니까? 예. 그게 뭐 한두 기록이 아닙니다. 네. 개인 문집에 어디 가서 거북선을 봤다 하는 네. 기록들이 다 있어요. 아직도 그 거북선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가요? 많이 남아 있죠. 어떤 점이 의문입니까요? 그 뭐
가령 구조의 세부에 대해서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점이 많고 내부에 대해서도 또 풀리지 않는 점이 많고 또 이 철갑선이다 또 아니다 이런 또 논쟁도 있고 그것도 다 풀리지 철갑선이다 한 말은 쇠를 덮었느냐 예, 안 덮었느냐. 덮었느냐, 쇠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었느냐. 그렇죠. 나무는 어떤 나무를 주로 그 나무는 당시에 썼어요? 육송이죠. 육송이라는 나무를 육송이 그저 육지에 있는 그저 을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손재 배 짓는 재료는 오로지 육송이에요. 딴 재료가 없었어요. 그게 다 육송이죠. 그래서 나무로 만들라는 건 사실인데 그 잔등을 구배를 철로 접었느냐 뭐 등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직 구조를 모른다는 것보다도 학자들 간의 이견이 엇갈리는 점이 많은 거죠. 그렇겠죠. 일치되는 점도 있거니와 서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는 등등의 그 엇갈려서 통일이 안 되는 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이 모르는 점이 아직도 많죠. 예. 하기야 뭐 실물이 없으니까요. 예. 완전한 복원이라는 것은 뭐 참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완벽하게 복원을 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박사님께서 설계하신 그 거북선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어디에다가 보관을 지금? 아산 충무공 헌충사에 헌충사에 그 유물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6분의 1 모형이니까 한 5, 6m 되는 그 모형이 있는데 그것이 1969년입니다만 60은 제가 설계해서 이 만들란 그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크기의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이죠. 하니까 5, 6m 돼요. 지금도 그 아산 헌충사에 있는데 내가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따 나중에 남자입니다. 지금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이번에 독립기념관 이번 8.15에 개관하죠. 거기에 보관하기 위해서 최근 만들란 이 거북선인데 저하고 낭원식 씨라는 분하고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조성도 교수 셋이 고증해가지고 이 거북선 연구소를 하고 있어요. 장사홍 씨하고 그분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2.5분의 1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저 14, 5m가 됩니다. 저거 방금 이 제작이 거의 끝나서 이 온양에서 제작했는데 그 목천 지금 독립기념관으로 엊그제 가져갔다는 그런 신문 보도가 나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가져가는 저 관계거든요. 저희 독립기념관까지 이제 운반하는 과정인 모양인데요. 저것이 완성된 모습입니까? 아니요, 저거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저거 아이고 저 위험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손질이 가야 될 완성될 거예요. 거기다 이제 칠도 하게 됩니까? 칠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기다 칠을 했을까요? 칠보다도 옷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게. 옷칠 당시에는 무슨 칠을 했을까요? 역시 옷칠 정도 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나무 방부 썩지 않게 한다든가. 그래서 아마 그런 옷칠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뭐 대단할 것도 없죠. 박사님은 원래 전공이 조선공학이었습니까? 조선. 원래 전공은 또 이상하게도 대학에서는 경성대학에서 기계과를 했습니다. 기계를 하셨습니까? 기계공학을 하시다가 어떻게 또 그게 또 뭐 이상하게도 이상한 인연이 돼서 인천 조선기계 제작소라는데 취직을 했는데 학교 졸업 맞고 그 지금 대우중공업 인천 공장입니다. 만석동에 있는. 그게 1943년이니까 태평양 전쟁 끝나기 2년 전에 취직을 했는데 그 공장에서 배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계 하러 갔다가 기계가 아무래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배 좀 해보자 하고 한 2년간 거기서 이 배라고 좀 특수한 배입니다. 잠수 수송전, 잠수함의 일종이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내가 해보마. 그래서 그저 혼자서 공부하면서 그 설계하면서
네. 그리고 2년간 네. 그 지내세요 외정 네. 때. 네. 그것이 그저 인연이 돼서 네. 제가 그저 조선을 쭉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대학 시절에 저 금속 현미경이라고 기계과에서 이 금속 조직을 보고 있는 그림이 또 있네요. 네. 그 T라고 썼지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공과 학생들은 T자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대학 때도요. 예,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전신 아니겠습니까? 예, 전신이죠. 네. 예. 아주 우수한 실력이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 그저 공부를 아주 조금 잘하신. 입학하기 힘들다고 그 사람들이 그랬죠. 네. 예, 그래. 또 워낙 그 일종이 우리나라 사람을 공부를 안 시켜서 네. 뽑아주는 걸 아주 적게 뽑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제한된 수재들만 들어가던 학교에 들어가셨으니까. 뭐 수제될 것도 없습니다만 학창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학창 공부만 시절은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이해과하고 네. 이제 본과하고 있어요. 이해과 3년, 본과 3년인데. 아, 그럼 대학 생활이 6년이군요. 예. 네. 근데 이해과는 요즘 의예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건 놀아분지면 수 있는 시간이로 해서 그저 3년간 아마 실컷 놀았다면 오페가 있지만 그때 놀았대도 요즘 하고 달라요. 네. 뭐 데이트라는 것도 없고 그때는 우리가 오만 때가 돼서 네. 그룹 데이트 같은 건 하물며 없고 네. 극상한다는 거 이거 좀 운동 구경하고 운동하고 그거 정도가 그저 노는 건데 그저 그 정도로 한 3년간 운동은 좀 열심히 했습니다. 네. 대학 본과에 들어가면 그때는 또 그 뭐 공부 안 해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3년 영화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화는 내가 소학교 때부터 영화를 봤는데 네, 아주 그 조숙하신. 조수이죠. 네. 그때는 그 소위 이 요즘 말하는 활극. 네. 활극이 좋아서 활극을 주로 보러 다녔죠. 네. 진남포에서 20리 떨어진 데가 내 고향인데 네. 외가가 이 진남포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졸라가지고 외가에 가갔다고 이제 졸라서는 네. 방학 때는 의뢰 외가에 갔는데 그것은 가서 영화 구경하기 위해서 그 외가에 자꾸 드나들어서요. 네. 그래서 소학교 5, 6학년 때부터 가서 중학교 1, 2학년, 3학년 하니까 10대시나 두루까지 몹시 영화 구경했습니다. 네. 그때는 조그만 시골이라 영화 구경하다가 들키면 이 정학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량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네. 저놈은 저 영화관을 갖다 태양 맞았다 뭐 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교복 입고 뭔가 변장하고 갑니다. 요 근래요. 예. 네, 요 근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 몰래 영화 구경을 간다던가 그럴 적에는 극구 말리셨을 것 아닙니까? 학생이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그 좀 말렸죠. 네. 좀 말렸지만 뭐 여기 서울에서는 또 보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해과 다닐 때도 많이 댕겼는데 네. 지금 인상이 남는 모로코 게리 쿠파하고 네. 마리네 디트리히 네. 이제 열사에서 모로코의 뭡니까 용병으로 간 게리 쿠파가 키 큰 놈이 그 아주 근사한 모습인데 마리네 디트리가 그걸 반해서 네. 이제 나중에 그 여인 부대가 이동하는데 사막을 따라가요. 네. 따라가다가 이 신발 하이힐을 벗어 제끼고 따라가는 거예요. 벗어 챙겨치고. 그래가지고 아주 멋있는 영화다 다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사막에서 신발 벗으면 큰일 난답니다. 네. 이때 다 데워서 그거 다 용털이다 뭐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서. 그러니까 모로코 아리랑 나온 구 한창일 때입니다. 네. 그래서 아리랑 뭐 나오자마자 봤죠. 그래서 영화 구경 많이 했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셔도 될 뻔했습니다. 뭐 감독까지는 생각 안 하고 하여간 그래서 미친 적이 좀 있었어요. 네. 예. 집안의 어르신네들은 장차 커서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안이 이견이 분분하더군요. 네. 분분한데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이공계예요. 네. 이공계 돼서 외삼촌 되는 분은 절대 의사가 되라. 네.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자 꼭 이러고 우리 어머니는 절대 의사는 돼서는 안 된다. 네. 넌 딴 걸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의사 되지 말래는 이유가 아주 요즘 생각하면 좀 난센스지만
아주 자식 생각하는 종이 아주 지극한 말씀을 생각으로 그러셨는데 그 당시 의사는 단명했어요. 네. 전부 다 40이 나면 죽고 네. 그저 극상살해야 어식이 죽고. 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그때는 그 전염병 같은 걸 네. 막는 도리가 없어서 네. 그 뭐 인근 의사가 다 일찍 죽어요. 환자를 자꾸 환자를 이렇게 대하니까. 대하다 보니까 대하니까. 자신이 거기에 전염되죠. 그 전염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맏아들을 그렇게 일찍 죽일 수는 없다. 자가 의사가 돈 벌고 안 벌고는 둘째 쳐놓고 의사는 하지 마라. 절대적으로 이제 그래서 나는 그 면에서는 효자했다고 어머니 의견을 따른 거죠. 네, 그 기계공학에는 취미가 있으셔서 하셨겠죠. 예, 좀 취미가 있어서 했죠. 네. 그 어머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기계공학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저 그 의사 하나면 다 좋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예, 무엇이든지. 삼촌께서 좀 실망을 하셨죠. 예, 삼촌께서는 좀 실망을 했어요. 네.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이 그 조선공학으로 이렇게 그 전신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이 배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해주고서는 해방이 되니까 네. 해방이 되니까 뭐 공장이 다 그 문이 닫혀지고 네. 많이 고민을 했죠. 네. 이 기계로 다시 돌아서느냐, 네. 이 조선을 그냥 계속해서 하느냐. 아하. 조선을 계속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죠. 네. 누구 하는 이도 없는 걸 새로운 기로 하려면 또 고생도 많고 기계로 다시 돌아오면 뭐 일이는 상관이니까 네. 또 기계로 돌아올 수 있고 그럼 친구도 많고 좀 네. 또 기계 해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할까 저것 할까 상당히 망설였는데 네. 결국 조선은 아무도 한 이가 없지 않느냐. 네. 그래도 자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동창들이 권면이 있고 또 선배들도 그런 네. 말씀을 하고 내 자신도 야 그러면 한번 해보자. 네. 그 뭐 고생이 어떻겠느냐 네. 해서 결국은 조선을 하겠다고 확고히 마음먹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중충하니 대학 선생 하면서 네. 대학 선생 하면서도 이것도 공장으로 다시 돌아갈까 기계과 선생으로 다시 돌아갈까 많이 망설였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 1954년이에요. 아까 네. 말씀드린 미국 유학을 가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 정부 수립되고 제1차로 교수 10명을 뽑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 유학을 보낸다 해서 네. 제가 거기 뽑혔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을 가르치셨으니까 조선과 있는 데를 가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조선과 강의를 들어봤어요. 미국 가서. 네. 그러니까 뭐 그저 별거 아니에요. 네. 별거 나 자습한 거 하나 다름이 없어서 네. 다름이 없어서 일생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우리나라에서 또 그 귀한 애화 주어서 또 네. 공부까지 시켜줬네. 그래서 1950년대부터 그저 마음이 잡혀서 네. 내 또 학교 선생 내 천직이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죠. 네. 그 처음에 강의하실 때는 우리나라 조선 공학도가 얼마나 있을 때인가요? 처음에 우리 서울대학에서 1회 졸업생이 6인가 됩니다. 아. 2회 졸업생이 4명, 3회 졸업생이 다 7, 8명 네. 해서 지금 아마 3, 40회가 나왔는데 네. 10회 졸업생까지는 10명 이내예요. 네. 그러면 가장 학생 수가 적은 과가 아니었겠는가. 제일 근데 적었죠. 그렇게 적은 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말이죠. 예. 그 과를 지원한 것은 조선공학의 앞날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랬죠. 생각입니다. 예,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꼭 조선을 해보가 때는 네. 그 연련한 청년들이 있어서 네. 그 1, 2, 3, 4, 5회 네. 졸업생이 다 배출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사회에 나가 진출하게 되는데요. 네. 아니면 뭐 학교에 남는 경우도 있고 공부를 더 계속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취직 같은 것은 잘 됐습니까? 취직이 뭐 말씀이 뭡니까? 연초 때 1회 졸업생 6명이 나왔는데 네. 이걸 부산 조선공사가 제일 큰 공장돼서 네. 거기 무리해서 다 가서 내가 출장 가서 취직을 시켰습니다. 네. 취직을 시켰는데 이 월급이 나오는데 하숙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 이거 뭐 자취하고 그런 건 하숙도 못해서 배 안에서
그 수리한 데가 많으니까 거기서 요즘이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겠는데 그때는 네. 라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밀가루 수저비를 만들어 먹는다든가 자취한다든가 네. 여간 고생이 많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네. 당시에 그 조선공학을 한 교수다 그러면은 그 어떤 그 일반의 인식이요? 네. 네. 금방 일반의 그게 이- 이해가 되는 그런 그 과였습니까? 그랬죠. 그죠? 전공이. 네가 과연 조선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그 오해랄까 그런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왜 그런 거니? 이거 좀 조선공학을 공부해니가 있으면 되면 좀그 서로 격려해가면서 배워준 대로 힘이 날 텐데 이 일정 36년간 네, 일본 사람이 한 명도 조선공학도는 받아주질 않았어요. 네. 그 조선과하고 해군사관학교 네. 는 한 명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는 그래도 나와니가 많아요. 요즘 선배 국군들이 전부 다 그건 육군사관. 아마도 그 이순신 장군한테 혼인한 그 기억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 육군이라는 건 그때 기관총이나 가지고 소총 가지고 이 전진하면서 돌격하는 게 극상 작전인데 이 해군은 그때도 상당히 큰 배를 가지고 네. 작전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하나라도 들어가서 거기에 장난이라도 치면 단번에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또 그 배라는 건 전부 다 비밀이 돼서 네. 그걸 조선과라 시킬 것 같으면 또 그 비밀이 외국에 샌다 해서 일절 안 받아줘서요. 네. 그래서 내가 유일한 그 교수였었습니다 그때. 네. 유일한 교수고 또 그 내 백그라운드를 안 넣어서 전에서 뭐 기계과 한답시고 했는데 저걸 뭐 온전히 가르치겠느냐 네.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죠. 네. 이 조선공학을 하는 그 공학도들은 졸업을 하면은 배를 만드는 직장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당시에 뭐 정말 참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워놓은 걸 써먹을 때나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직해도 네. 월급은 뭐 고사하고. 네. 월급도 안 된다는 것이 그건 조선공사 같은 데나 그저 그런 조건을 써주지 딴 데는 안 써주는 거죠. 네. 안 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뭐 신조선은 몇백 돈 했어요. 그 목선 그저 50돈짜리 열화문촉 1년이 지었다. 뭐 강선은 생각도 못하고 네. 강선이라는 거는 이제 스틸이죠. 철로 된 네. 배는 생각도 못하고. 네. 그러니 무슨 대학 졸업생을 쓰겠어요. 네. 그거 쓰지를 못했죠. 네. 그래서 그 1, 2, 3, 4 이렇게 생들이 상당히 그 옆길로 많이 갔어요. 충주 비료 공장에 갔다든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된 근대식 공장이 충주 비료 공장입니다. 네. 거기도 뭐 상당히 좀 갔고 다 무리해서 그죠 그래. 지금 원자력 아마 발전에도 최고 권위 가진 사람이 우리과 졸업생이에요. 네. 또 은행장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열심히 해서 지금 은행장 된 이도 또 있습니다. 자, 조선공학을 전공하시고. 예. 네. 뭐 그렇게 다 이제 좀 엉터리에 엉터리고 다 그때 젊은이들이 제기를 헤쳐나갔죠. 네. 그 당시에 우리 그 조선공학을 전공한 그 여러분들이 배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다면 지금 아마 우리나라가 대단한 조선 그렇죠. 더 국으로, 발달됐죠. 네. 더 발달됐죠. 네. 제자들 수가 대단히 많겠죠. 지금 아마 얼마 되나요? 한 500 넘는 거로 아는데요. 네. 네. 한 30표니까 500이 넘어요. 네. 요 근래는 어떻습니까? 요 근래는 한 50명씩 나옵니다. 1년에. 네. 한 클래스에. 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의 조선업계 전부 요즘은 진출할 수 취직은 있겠군요. 잘 돼요. 네. 잘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조선이 대단히 발전을 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공업 분야가 네. 이렇게 기술이 발전돼서 발달한다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죠. 정부에서는 정책을 잘 세웠고 네. 기업가는 기업을 잘했고 기술자는 기술을 잘 발휘했고 또 금융면에 내선 금융의 지원을 많이 했고 네.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나로 하여금 얘기하는데면 이 1950년대 60년대에
이 졸업생들이 그래도 그 공장에 붙어 있어 가지고 네. 기술 축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술이나 해가면서 그저 이거 겨우 박봉 받아가면서 여간 그 고생스럽게 지내지 않았어요. 네. 그런 그 기술자들 또는 기능자들 이거 실력이 많이 축적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거 배 좀 짓자 하고 70년대에 이 저 현대 조선이라든가 대우조선 발족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네. 제 실력을 발휘했어요. 네. 제 실력을 발휘해서 외국의 어떠한 뭐 물론 개개인이 외국에서 와서 도와준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뭐 기술 제휴나 그런 거 일절 없이 순전히 우리의 손으로 오늘날 같은 키워 놓은 것은 네. 이 기술 기능자들이 이 피땀 흘린 네. 이 독이라고 네. 나는 항상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정부도 잘했고 기업가도 잘했지만 네. 그 사람들은 막 그 나름대로 계획 잘하고 운영 잘했다는 것이 정말로 피땀 흘린 것은 그 기술자 기능자들이죠. 네. 그 사람들이 덕이 크다고 봅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그 배 중에서요. 예. 그 가장 큰 배는 몇 톤짜리? 26만 톤. 26만 예. 톤이요. 예. 네. 그렇죠. 그것은 어떤 종류의 그 배입니까? 유조선이에요. 예, 기름을 유조선. 싣고 예, 다니는 예. 배입니까? 예, 예. 세계에서 제일 지금 그 큰 배는 어떤? 그 50여만 톤 됩니다. 네. 하여튼이 톤수로 봐서 그 2배 정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정도.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6만 톤 받고 못 지은 것이 네. 50만 톤도 지을 수 있는데 네. 제1차 오일 쇼크가 우리 73년이죠. 네. 유가가 단번에 이제 뛰어올라서 그때부터는 그 유조선 주문이 없었어요. 네. 주문이 네. 딱 끊어져서 오늘날까지 큰 유조선 주문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 우리가 26만 톤 지었다, 30만 톤, 40만 톤도 집 갖다 할 무렵에 꺾고 저것이가 주문이 고갈이 돼서 네. 못 짓고 있지. 네. 지금 뭐 50만 톤 문제 없이 지입니다. 네. 26만 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면 네. 50만 톤의 배도 건조할 그렇죠. 수 있다 아, 이런 그렇죠. 겁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좀 우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배로서 가장 큰 배는 몇만 톤이나 그래서 되는 걸 만들 100만 수 톤까지 있을까요? 예상해서 네. 그때 한창 그 배가 커질 땐 100만 톤까지 예상해서 우리 이 현대조선과 대우조선이 네. 시설이 네. 100만 톤 만들 수 있는 시설입니다. 100만 톤짜리 배를 한 척으로 한 만들 척으로 수 있는.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상도 우리 학문적이라든가 기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보다는 네. 더 커요. 네. 더 큰 거 가능한데 네. 이제 물건이 너무 커진다는 건 네. 인간공학적으로 이게 안 돼요. 그건 무슨 말인가니 이제 30만 톤 배가 얼마나 한가 하니 그 전에 그 지금 롯데 호텔짜리에 그 무슨 호텔이 있었는데 반도 호텔이 있었죠. 반도 호텔. 네. 그 30만 톤짜리 배의 거주 설비가 그 전에 반도 호텔만 합니다. 네. 거기서 30명이 운전을 해요. 네. 30명이 그걸 운전하는데 3교대로 꼭 합니다. 네. 하여튼 10사람이 그 배를 운전해요. 30만 톤을 30만 움직이는군요. 톤을. 예. 네. 3교대니까 30명이죠. 네. 그러면 그 선원들이 네. 반도 호텔만 한 집에 네. 10명이서 10명에서 일생 동안 사는 거야 다름없어요. 아하. 그 노이로제 걸려서 그 못 살아요.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다고 우리 저 불평불만도 많지만 네. 너무 적어도 노이로제. 네. 어떤 소리 그렇겠지. 로빈son 크루소 같은 네. 이 적실에서 그래서 인간공학적으로 능률이 안 오른다. 네. 이제 그래서 100만 톤 정도를 그저 이때까지 생각했죠. 네. 더 크게도 학술적이나 이론적으로 되죠. 만들 수가 있으니까. 되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배가 그렇게 뭐 예를 들어 200만 톤, 300만 톤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쓰는 자재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되죠. 그걸로 됩니까? 되죠. 예. 이 배 자체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 철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큰 그 무게라든가 이 그 저것을 충격을 당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군요. 이 쇠라는 게 상당히 셉니다. 네. 30만 톤짜리 30만 톤짜리 그 에판 두께가요. 네. 한 40mm밖에 안 됩니다. 4cm요. 4cm. 네. 4cm 두께 가지고 네. 잘 꾸며 놓으니까 돼요.
하니까 이 100만 톤, 200만 톤 더 커지야 8cm 뭐 이렇게 되면 뭐 너끈히 가공이 돼요. 하하, 예. 그렇군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는 50여만 톤 되는 배는 어떤 종류의 배입니까? 그것도 역시 유조선입니까? 예, 유조선.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 350m, 400m 되죠. 아유, 그러니까 그 각판은 축구장이 뭐 몇 개씩. 그것도 역시 사람은 뭐 10명이나 20명. 30여 명이죠. 아하, 운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자동화되고, 컴퓨터로 그렇죠, 저 컴퓨터화되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참 삼면이 바다이고요. 예. 네.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 참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성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동안에 너무나 이 바다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 않았는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나 요 근래 와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위의 조선국이라고 할 수 그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이런 말을 하는데 세계 제2위다. 네. 뭐 2위라는 걸 뭐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과연 2위인 면이 둘째 되는 면이 많아요. 네. 매년 생산해놓은 생산량이 세계 제2위입니다. 우리가요? 일본 네. 다음간 네. 요즘 한 200만 톤 매년 생산해내는데 네. 네. 그 세계 제2위입니다. 네. 제3위는 아마 저 뭐 소독 이런데 100만 톤도 잘 안 돼요. 네. 2위 일본 사람이 6, 700만 톤 지어서 첫째고 우리가 네. 200만 톤 지어서 네. 제2위. 또 주문 받는 양, 수주양. 수주양이라고 하는데 수주양이 요 과거 몇 년 동안 제2위였었습니다. 수주량도 그러니까 역시 수주 제2위였었는데 작년, 금년이 조금 좀 힘들다 이러죠. 수주가 네. 좀 힘들다. 네. 그런 면을 봐서 모두 제2위 또 종사하는 인구로 봐서 네. 또 세계 제2위고 한데 과연 기술에 네. 있어서 제2위냐 하면 전 그것은 2위는 사실은 못 됩니다. 네. 배를 많이 안 지면서도 기술 좋은 나라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네. 그건 군함을 짓느라고 기술이 여간 좋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상선이 영 비싸서 못 지어요. 네. 그런 등등 해서 우리 뭐 조선 기술이 2등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저 이 실적 이런 면에서 세계 제2위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배들이 그 세계 그 5대양 6대주를 그렇죠. 그참 다닌다는 것은 참으로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네, 마음 든든한 일인데 그렇죠. 그 세계 2위 정도의 그 생산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네. 만드는 것이요. 네. 건조가 되는데 그 과연 세계 2위만큼의 조선국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배를 수주한 사람들이 그 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표시하는가? 그거를 좀 솔직하게 그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지을 수 없는 배가 조금 거이지 좀 있어요. 아주 새로운 배, 네. 아주 새로운 배라든가 시추선에 아주 최신식 시추선이라든가 네. 이런 것은 좀 그 우리가 짓기가 좀 힘들죠. 네. 이제 그런 거 내놓고 딴 배 우리가 이때까지 지어온 배에 대해서는 배에 관한 한 품질은 없어요. 네. 그건 뭐 네. 다 그저 합격되는 국제적인 검사기관에 네. 합격되는 제품을 내죠. 네. 오히려 이런 보통 때는 외국서 지은 것보다는 우리나라 질이 좋다고 그럽니다. 네. 외국에는 빠칠라 먹는 데도 많아요. 이런 데는 빠칠라도 된다. 우리 하나하나 다 차분이지. 네. 이제 가공을 해줘서 더 좋다고들 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그 기계든지 네. 뭐 이런 모든 물건이 다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그 잔손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나중에 남겠죠. 그렇죠. 네. 이 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나. 가격 뭐 요즘 이 탱카 이자 네. 이자 그 30만 톤 뭐 이렇게 26만 톤 네. 이런 그제 한참 쌀 때 2천만 불, 3천만 불 했는데 네. 그 배는 만일 주문도 없지만 주문한다 할 것은 배 3배 드려야 될 겁니다. 하니까 1억 불 가까이 되겠죠. 네. 30만 톤짜리 하나 예. 건조하는데 예. 1억 불이 먹는 예. 배값이요. 예. 네. 그러면은 그거 뭐 여러 척을 하면은 굉장한 그렇죠. 그, 그렇죠. 국가적인 이익이 되겠습니다. 좀 세세한 비즈니스하고는 성질이 다르죠. 그렇겠는데 예. 그 20만 톤, 30만 톤 이런 배를 한 척 건조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나? 오래 걸리질 않아요. 오래 걸리질 않고 오히려 그 주문 받아가지고 네. 준비 기간이 길어요. 한 네. 1년, 네.
한 1년 내지 1년 반 준비를 해야 돼요. 자재 수배, 뭐 또 이제 부분품 수배, 설계, 예, 설계. 네. 이런 기간이 1년 내지 1년 6개월 걸리지 막상 착수하면 6개월이면 길어집니다. 아하, 30만 톤을 건조하는데 6개월이면 6개월이 돼요. 예. 아, 대단히. 그건 빨라져죠. 네. 예, 예. 웬만한 빌딩 짓는 것보다도 더 빨리. 빠르죠. 빠르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선생님 결혼은 언제? 결혼이 41년이니까 네. 지금 45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그 당시 대학교 재학 중에 예, 결혼하셨어요? 재학 중에 했습니다. 네. 중매 결혼. 뭐 중매 결혼이라고 영화 구경을 자주 다니셨다니까 영화관에서 혹시? 실은 우리 내 아버님하고 장인이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아, 네. 친한 친구 돼서 뭐 중매도 아니고 네. 물론 연애는 아니고 네. 아버님끼리 뭐 너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좀 어디 혼사하자꾸나 뭐 그저 아마 그저 암암리에 그래 약속도 돼 있고 또 거기에 여삼순이라는 분이 또 양가에 다 가까워서 그 누님 우리 내 여삼촌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누님이죠. 그 최근이 대학도 들어가서 장가 보내고 뭐 합시다. 그 좋다. 거기 또 우리 장인이 의사예요. 김이사집 거기 보내고 그 좋다고 좀. 네. 그래서 우물쭈물 된 네. 거예요. 본인들의 의사는 전혀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저 한 분 가 보았죠. 네. 그저 안 벌고 갈 수야 있느냐. 네. 한 분 좀 보자 이래가지고. 사모님께서는 지금 그 당시를 어떻게 회고를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양반 뭐 어떻게 생각은 모르죠. 네. 뭐 싸우면 네. 이 시집 잘못 왔다 생각하고 네. 조금 또 어떻게 좋은 일 있으면 시집 잘 왔다 생각하고 그렇겠죠. 아마 그런 겁니다. 이 자리에서 잘못 말씀을 하시면 또 집에 돌아가셔서 곤란합니다 사실 곤란해요. 예. 스라의 자녀분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다 30 넘어서 네. 다 독립했어요. 네. 아드님은 아들 둘, 네. 2남 3녀. 삼녀. 예, 3녀. 네. 지금 괜찮으시다면은 뭘 하고 계신가 자제분들은? 맏아들이 그 토목 기술자가 돼서 네. 지금 인도네시아 가 있습니다. 네. 이 둘째 아들이 의사가 돼서 네. 지금 강남 성심병의 그 정형외과의 의사예요. 네. 둘째 아들은 하나 네. 저기고 네. 엔지니어하고 네. 의사고 또 이 딸은 셋이 있는데 큰 딸 둘은 전부 은행가 한 대 시집을 갔어요. 네. 은행에 근무하는데 네. 시집을 갔는데 나는 좀 학자 기술자를 대주려고 그랬더니 네. 그때 내가 되게 못 살았어요. 네. 그 자녀는 많고 네. 월급은 적고 해서 그 아버지 같이 가난한 사람은 싫대요. 네. 그래서 다 그 은행에 돈 만지는데 이거 좋아서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연히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셋째 딸은 의사한테 가고 그랬습니다. 조금 서운하게도 이 조선 공학 하시는 분, 배 만드시는 분한테는 근데 그 대학 교직까지니까 하나도 없어서 좀 섭섭해요. 예. 그래서 그 막내 사위가 지금 의사인데 네. 이 저기서 이게 있어요. 이 한강 성심병원이 있는데 네. 그거 한림대학 소속이죠. 네. 그 요즘도 그 저기서 춘천에 대학에 가서 좀 가르칩니다. 네. 이 자네는 좀 하나 교수 하나 좀 하게 내가 네. 할 수 없어서 막내 사업 보고 그러고 있죠. 네. 다 하는데 교수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한 직종에 오래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뭐 각 직종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그 동안에 쭉 조선 공학만을 그 후진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전공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래서요. 그 공을 높이 인정을 받으셔서 여러 부문에 걸쳐 이렇게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그런 뭐 상이라는 거 이거 뭐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이 상 받는 거 아니고 네. 젊은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조금씩 받았어요. 네. 이 3.1 문화상을 언제 1968년이니까 20년 전이 받았는가요? 네. 3.1 그때 경비정을 저기서 했다고 받았고 한국 출판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저기 기록이 그 나는데 출판 문화상이라는 것은 무슨 책을 만드셨어요? 예, 책을 네. 그 조선왕조 군선연구라고 이 작품이 저기 나왔던데 네. 장강재 씨인가 네. 장기영 씨 아드님 네. 한국을 제정한 것을 받았죠. 뭐 젊은 사람한테 받으려면 쑥스럽더니 그 괜찮습니다 해서 그걸 받고 또 학술원상을 받고 해서
막 서너 개 받았습니다만 네. 받으시는 분의 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요. 저희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뭐 참 이게 타당성 있고 당연히 받으실 분이었고 받아서 또 그 상에 대한 그 만족감이 많이 있으실 걸로 뭐딴 상에 뭐 만족감이라는 것보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 조선왕조 군선연구회 지금 한국 출판문화상 받은 건 뜻밖이었어요. 네, 전혀 네, 뜻밖이로 심사하고 나니까 축하합니다부터 해서 뭘 축하합니까? 아 당신 그 한국 문화상 됐어. 네. 난 뭐 아무 추천도 그거 이제 그 신청도 안 했는데 그 뭐 어떻게 했어? 아 저절로 다 됐어. 그래서 이제 즐겁게 받았는데 네. 그거만은 막 책을 잘 썼다고 주는 거니까 네. 자 지금까지도 좀 흡족하게 생각하는 네. 상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끝으로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배라는 것이 인류 최초의 교통수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이제 타 교통기관이 네. 하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배 그러면 우선 많이 실을 수는 있지만은 네. 네. 너무 느린 그런 그 약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이 배에 대한 네. 조선에 대한 앞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세계 물동량이라는 거 있죠. 네. 일년에 물건이 이동하는 양, 네. 그 물동량 그것을 또 오바시 이 바다를 건너는 물동량 있죠. 네. 하니까 물건이 움직이는 것 전체로서는 철도, 자동차, 배, 항공기 이거 네. 운송하겠죠. 네.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는 물동량에 있어서는 자동차하고 이 기차는 못 빠지고 되니까요. 네. 오로지 배하고 항공기만이 네. 이게 나눌 수 네. 있죠. 근데 자세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물동량에서 항공기가 나르는 물동량의 파센테이지라는 건 네. 불과 몇 퍼센트 안 됩니다. 네. 전부가 배지. 네. 전부가 아직도 배고 네. 이 물동량이 결국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이 각국의 경제 성장이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그리고 활발 네. 자꾸 물동량이 네. 늘어나죠. 항공기가 절대 그 못 따라갑니다. 네. 항공기 그래서 네. 급하게 가는 거나 가고 네. 여전히 배죠. 네. 여전히 배에서 배의 그 지위라는 건 확고부동하다. 부동합니다. 네. 아마 항공기가 1% 전후 아닐까요? 네. 이 물동량에 그렇습니다. 실어 나르는.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화물로 치면은요. 네. 우리 사람이 이젠 배는 안 타고 항공기 타기 때문에 네. 사람에 관한 하는 막 90%가 항공기다 하니까 네. 항공기가 많이 진출해 보이지 이 화물, 물동량, 무역량 여기서 보면 항공기는 뭐 문제 도외시가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선 업계라든가 해운 업계는 대단히 활발해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네. 예. 그냥 계속되죠. 네. 앞으로 거북선에 관한 연구는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해야죠. 네. 좀,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그 이제 내가 나이를 좀 보고 오니까 네. 이때까지 연구한 걸 조금 또 책이라도 하나 네.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요 1년 내에 책을 또 하나 좀 거북선에 관한 쓰려고 그러는데 네. 이 책을 쓰려면 그 이제 완전히 다 알아야 쓰지 네. 한 구석이라도 모르면 책이 써지질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 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저희 11시에 만납시다에 출연을 해주셔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더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 박사님 앞으로 내내 건강하시고 후진들에게 좋은 자료라든가 이런 배움을 좀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막 유익하지도 못한 말 아닙니다.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조선 공학이라는 것이 전현 생소할 때 그것을 처음으로 전공을 하셔서 오늘날까지 후진 양성에 힘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특히 성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다시 우리에게 인식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거북선을 복원하시는데 대단한 그 심혈을 기울이셨던 김재근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